주거 서비스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그 주거 서비스 컨퍼런스는 한국주거학회, 또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또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그 다음에 트리마랑과 함께 공동 기획한 것으로서 이 초고령화와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또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이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 성능을 가진 그 국민 체감형 스마트 하우징에 대한 그 플랫폼 구현을 위해서 이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섹터 중에서 중앙정부 주거복지센터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들 또 토론해 주실 분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먼저 국토연구원의 강민아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주거복지의 첫 발자국 떼기 주거 실태 조사 이해와 실시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인구주택 총조사와 또 주거 실태 조사를 오랫동안 이제 담당하신 저 박사님께서 이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이제 주거복지 정책이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네 분의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기조 발표가 끝나면 이제 주제 발표로 우리 한국주거복지연구소의 은난순 대표님께서 주거 실태 조사와 주거 서비스 제한 사례 발제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 제시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예시로서 소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토연구원의 이재춘 연구위원님께서는 지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센터 모델과 매뉴얼 개발이라는 발제로 주거복지센터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센터 설치 모델과 또 운영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작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리 김경철 주택대학원 부원장님께서는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인 마이홈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발제로 또 정부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지속성 및 확대 발전 가능성 확보, 또 전문 인력 배치와 또 업무의 또 효율화, 또 온라인 오프라인 상호 보완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 등등의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염재현 전문위원님께서 주거복지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그 발제로 주거기본법을 이제 근거로 설치된 주거복지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민간 또 공공을 아우르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좋은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네 이제 발표가 다 끝나면 발표 후에 종합 토론회는 우리 한국주거학회의 윤영호 주거연구원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하시면서 오늘 여기 모여주신 그 각계 전문가 10분의 패널 토론자로 이제 참여하실 것입니다. 가능한 한 그 주거학회에서 많은 자료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었던 부분,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그런 부분에 너무 하나의 토론이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직접 했었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벤트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파트, 보통, 섬 여기까지는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60가구씩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것을 수출 단위로 한다는 건데 기숙 시설이나 사회 시설이죠. 시설 하나하나가 단위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가이드북도 만들고 그리고 주거 생활 교육과 아주 인지적인 것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안양시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시를 이렇게 차시별로까지 내용까지를 해주고 이거를 그 추진 사업별로 목표까지 이 정책의 달성 목표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출지자체에서 이제 주거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주거복지 대원들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좀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축까지가 주 업무가 되고 구축 이후에 실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같이 참여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제 인센티브나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트워크는 다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어떤 그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키워드로서의 웰빙이라는 것과 주거 서비스라는 것과 이렇게 산업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과연 지역 거점으로 옮겨가 있는 곳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뭔가를 지원을 받거나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거학을 전공하셔도 지금 제가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주거복지가 가지는 어떤 역할이나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어떤 예산에 대한 확보들도 충분하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사이트만 들어가도 명확하게 주거 정책이나 어떤 복지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안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거나 들어볼 때마다 지역의 주거복지 전문가를 채용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당연하거든요, 사실. 이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에 경력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으며 비슷한 활동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1년 전에 그 주거복지 포럼에 딱 이맘때쯤에 토론자로 가서 했던 말이 있어요. 다 좋은데 주거복지 서비스가 우리 대상자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처음에 혼란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도 주거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쓰고 LH도 그림을 쓰고 SH도 그림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 네트워크라는 그 25개의 단체와의 구축을 통해서 저희는 센터는 매년 1회 1년에 한 번씩 알기 쉬운 책자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정보의 집약체는 마이홈센터가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뒤에 있는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이런 기관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